혹시 적자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비 적자부터 무역 적자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장인 저에겐 특히나 싫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게 되면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적자가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무려 21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분명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그 큰 규모의 적자를 뒤집고 현재 시가총액 30조 원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윈도우 소리보다 익숙한 그 기업, 오늘의 주인공은 카카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라면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카카오톡일 겁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연락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광고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죠. 카톡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연락처는 없는 경우도 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 깊숙이 침투한 카카오톡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느냐 돌아봤더니 SMS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 사람들 잘 모르려나요? 장문, 단문, 문자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절 손담비는 아몰레드를 광고하고 소녀시대는 쿠키폰을 광고하고 이 시기에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 시기와 맞물려 카카오톡도 등장하게 됩니다. 문자를 마음껏 보낼 수 있다니까 또 무료라니까 너도 나도 다운받게 된 거죠. 그 시절만 해도 사실 문자 무료로 보내고 싶어서 아실 거예요. 아마 네이통 가입하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어떻게 이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대표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시가 있대요.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기업에 있어서 항상 상생,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고 사람의 힘을 믿었죠. 이러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카카오의 전신 I, We, 랩입니다. 나와 너의 실험실. 이름대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2010년 전화기의 본질은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본질 아래 기획자 1명, 개발자 2명, 디자이너 1명과 단 2개월 만에 카카오톡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그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김범수 대표가 이용자 3천만이 넘으면 가수 김범수를 자축 파티에 초청하겠다 공약을 걸었는데 섭외 요청을 할 겨를도 없이 3천만이 훌쩍 넘어버렸다는 일화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약 3년간 쌓아올린 매출이 18억 3,600만이라고 합니다. 많은지 적은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실 이 매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카카오의 누적 적자액은 무려 210억 1,800만 원이었으니까요. 요즘은 카카오톡에 광고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이모티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수익 모델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저희가 카카오톡만큼이나 많이 썼던 네이트온이나 MSN 메신저도 마땅한 수익원이 없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은 없고 투자는 못 받고 적자는 210억.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라면은 정말 진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이들은 이 기업의 끝을 말할 때 김범수 의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라스트 탕! 이 소리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한때 온 가족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하트가 5개밖에 없어가지고 5번 하고 나면 모자라서 모르는 사람도 막 초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제 잠깐 썸이 있었던 분께서도 초대를 해서 저에게 아직 관심이 있나 하고 착각을 했던. 어찌되었던 수익에 대한 카카오의 해답은 모바일 플랫폼 게임센터였습니다. 2012년 7월 30일 게임 10개를 탑재한 모바일 게임센터를 오픈했고요. 그중 애니팡은 출시 40일 만에 다운로드 1200만 건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죠. 40일? 와, 한 달 만에 거의 국민의... 당시 애니팡을 제작했던 기업 썬데이토즈는 입점 하루 만에 매출이 40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 애니팡은 동시 접속자 수가 전라남도 전체 인구보다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의 성장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니팡 안에 따라오는 게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드래곤플라이트. 드래곤플라이트도 일매출 2800배의 큰 성과를 거뒀죠. 당시 애니팡만 하루 2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2억 원이면 저도 내년쯤엔 가능하겠죠. 일매출 2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60억. 그럼 1년으로도 그 당시 카카오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게 2012년 9월 카카오는 드디어 첫 흑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가 항상 강조했던 사람의 힘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죠. 김범수 대표는 돈을 벌 모델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트래픽은 게임 유통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었고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앞서간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외에도 김범수 창업자의 가치관은 카카오의 곳곳에 아직도 묻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직책이 아닌 닉네임을 부르는 수평적 기업 문화로도 유명하죠. 사실 저희 회사도 한 5년 전에 도입을 고민해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수직적 문화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바꿀 의사가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김범수 의장의 행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그의 확고한 가치관과 그 가치를 믿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도 관철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자 탐구 생활 1장, 기업과 세상을 대하는 나만의 가치를 갖자.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자.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었습니다.